한 여성이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대체 여성의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오늘 이 별별 상담소 이 제보 사연도 정말 좀 놀랍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제보를 주신 분은 60대 여성이십니다. 15년 전에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혼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단호하게 거절당했고 가족들과 그때부터 사실상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뜻밖에도 15년 만에 어머니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에 떠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너한테 미안해하면서 가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훈훈하게 들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이후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가신 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아버지 병원 비용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그건 우리가 포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자, 15년간 나몰라라 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근데 아무튼 엄마 노후를 위해서 아버지 유산은 양보하자. 뭔가 좀 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끊임없이 여성에게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재촉을 한 겁니다. 아하. 여성은 수상하다고 느끼고 아버지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부터 엄마와 형제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설치냐? 돈 냄새 맡았나 본데 땡전 한 푼 못 준다.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여성은 동의 없이 만들어진 도장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여성을 빼고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려다가 딱 걸린 거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 가족들 계획이 틀어지자 이 여성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모르게 도장도 새로 파가지고 돌리려고 했던 거를 포착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괘씸하다고 하면서 수도 끊고 쌀도 가져가고 전기도 끊고 이렇게 수시로 그렇게 한 거죠.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고. 자, 여성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죠. 각서 같은 걸 안 쓰니까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나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나도 여기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음식을 다 버렸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전기하고 가스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자녀 집으로 갔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잠깐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비밀번호가 이 형제들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잠깐 병원 간 그 틈을 타서 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정말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도어락 비밀번호만 바꾼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여성이 지병이 악화돼서 걷기도 힘든 상태여서 집도 직장도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과거에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야간에 좀 편의점 일을 하다가 그 조그만한 이제 방이 있어서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이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이 약과 비상금이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고 어쩔 수 없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집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이 그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고 있었고 정말 놀랍게도 엄마는 이 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야,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딱 들으시더니 친딸이 아니어서 저런 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 여성은 어릴 때부터도요, 엄마에게 다른 형제들은 잘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못났냐 이런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여성이 맞이었는데도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여성이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 때도 엄마는 멍든 딸의 얼굴을
꼴 보기 싫다면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외면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이혼했을 때는 너 때문에 주위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이렇게 좀 절연까지 당했다고 하고요. 여성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보려고 엄마의 집을 다시 찾아가 봤지만 또 신고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도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해라 이런 말만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연자분 본인도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라고 하셨대요. 가족들이 정말 너무나 저는 뭐 잔인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지금 제보자분이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은 그 음식점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일하는 그 여자 콕 집어가지고 제보자를 가리키면서 그 부모도 형제도 없고 악독한 그런 사람이고 장사 같이 있으면 장사 말아먹을 거니까 빨리 잘라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그러면 그 가족들이 거기서 이 제보자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이대로 지금 뭐 주거침입죄로 처벌당하고 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좀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엄마와 형제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상속 재산을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약간 이 사연자분이 그 가족들의 설계, 그러니까 덫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 이거 취하해 줄 테니까 야, 너 그거 사인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상속재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몫이라든지 자신의 그것이 빠져라는 지금 상황이고 주거침입죄가 뭐 성립할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긴 하지만 고의성의 측면이라든지 또 사생활의 평온을 깼는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약까지로 갔다 목적도 있다고 보면 어머니 또 집이지 않겠습니까? 주거침입죄 같은 게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대처도 하시고요. 특히 재산은 포기 저금 안 하면 그대로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상속 지분만큼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얘기는 양 변호사님 버텨라 그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선 변호나 아니면 구속 상태가 다행히 아니니까 구속까지 갈 심각한 범죄도 아니니까 국선이 힘들다고 하시면 이 민사소송에서 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거 그냥 재산이 아마도 포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봐서 현금성이라기보다 뭔가 처분해야 될 부동산 같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쪽에서 그냥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그 상대방 입장에서 등기에 의해서 분할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처분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차라리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쪽에 가셔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제가 이 사연을 그냥 들으면서도 참 뭐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은 정말 친딸이 아닐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친딸이 아니라도 이거는 너무 못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본인께서도 궁금하시니까 그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친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엮이는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는 희생양인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장녀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의 괴로움을 다 감정의 그 화풀이 대상으로 장녀를 한테 다 이제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머지 가족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좀 뭐 이렇게 역가정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친딸이던 아니면 희생자 역할을 맡았던 간에 끝까지 잘 버텨서 좀 본인 몫을 차지하신 후에 이제 그들하고 좀 떨어져서 내 따뜻한 거처라도 마련하셔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덥다님 끝까지 포기 안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푸웅댕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아님도 아니죠, 꼭 법대로 돈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